붓은 내 인생의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붓을 만드는 법을 전수해 전통을 잇고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 붓이야기 박물관을 운영하며 붓공예를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24호 박경수 필장과 박상현 이수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무형문화재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인데요. 제가 많이 떨립니다. 네, 방송에도 많이 나와 보셨죠? 그렇죠. 네, 뭐 다른 TV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박경수 필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필장. 예. 말 그대로 붓을 만드는 장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붓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1974년부터 붓을 만들었는데 그건 한 50년간 붓을 만들었습니다. 50년. 예. 그러면 우리 아드님 이수자, 네, 우리 박상현 이수자께서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붓 만드는 거 도와드리면서 뭐 이렇게 네. 조금 도와드리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필장으로 일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10년. 것 같습니다. 네. 오, 우리 아드님도 10년이나 하셨는데 우리 박경수 필장이 사실 여러 가지 공예 그리고 아마 두 분 다 지금 손 재주들이 참 좋으실 텐데 여러 가지 공예들이 많은데요. 붓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꼭 기술을 배운 게 뭐 제가 몸이 좀 약했어요. 네. 그래 제 주변에 보면 자개로 하시는 분들, 자개, 그렇죠. 예, 또 나무 공예 하신 분, 우리 아버님은 이제 대나무도 조금 하시다가 붓도 만들고 계속 그러셨는데 네. 그때 보면은 주 종목은 별로 없어서 근데 이상하게 저는 붓 만드는 게 이끌리는 거예요. 붓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예, 붓이 제일 예, 만드는 예. 게 제일 재밌고. 그래 붓 만들고 싶다 그 맨날 제가 시간만 있으면 붓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 사람들도 같이 만들었지만은 이제 저 혼자 만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단 한 사람도 그 중에 안 만들고 저 혼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리고 유일하게 전번에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러지만은 유일하게 내가 할 수 못하는 게 당구 칠 줄 모르고 바둑 칠 줄 모릅니다. 왜? 저는 그 시간이면 작업을 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놀이로 하는 것들을 예. 하지 않으시고 그 놀이셨군요. 예, 예, 어떻게 예. 보면. 작업 끝나고 나는 그 사람들은 다 즐기러 가면 저는 털 가지고 작업 연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푹 빠져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붓을 즐기시다가 예, 이렇게 예. 하시게 된 거고 우리 아드님은 뭐 사실 선택권이 없었나요? 네, 저는 뭐 별다른 뭐 이게 아버지 근데 주위에 공예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공예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뭐 칠공예, 뭐 이렇게 오칠이나 이런 다른 공예 워낙 또 인맥이 넓으셔가지고 네. 주변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나 뭐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시던 공예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뭐 매일 이 눈 뜨면서 눈 감을 이렇게 잘 때까지 보는 게 맨날 붓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붓이랑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드님이 두 분 계신데 지금 두 분 다 붓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계승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요. 붓은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붓은 첫 공정부터 시작을 하면 대부분 한 100여 번을 손질해야지 붓 한 자루가 완성이 됩니다. 100여 번. 네. 그런데 기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기계는. 수작업인데 그래서 네. 기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인원수를 하다 보면 엄청나죠. 그래서 기계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고 예, 예. 사람이 전부 다 직접 수공을 다 만들어야 해야 됩니다. 되는데 예. 그러면 간단하게 붓을 좀 만드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먼저 털을 이렇게 털을 채집을 하나요? 선별을 하죠. 선별을 좋고 나쁘고 있지만은 그리고 붓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네. 붓 만드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붓을 보면 붓이라고 하지만요. 네.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요. 기름기도 잘 빼야 되고 동물들이 우리 사람같이로 언제 샴푸나 린스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기름기를 너무 많이 빼면 붓 수명이 너무 작고 네. 기름기를 안 빼면은 먹물이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기름의 예.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군요. 예. 네. 그러면 기름기도 잘 빼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모양도 좋아야만이 그리 잘 돼요. 네. 붓끝이 둔탁해 버리면요
글씨가 안 나오고 끝이 좀 잘 빠져야지 붓도 글씨도 잘 되고 그림도 잘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붓을 이렇게 아까 지금 동물의 털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동물의 털을 쓰나요? 이제 사람 머리, 예를 들면 제 머리카락 이런 네. 걸로도 붓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털은 그게 어느 셰프가 같은 셰프여도 어떤 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못 만들겠지만 저 네. 마찬가지예요.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든다 보면 어떤 털이든 어떤 재료든 다 붓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붓 만들기 최고 중요한 것은 기름기를 어떻게 뺐느냐. 저희 집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게 깃털붓이 있어요. 깃털붓. 깃털붓은 이제 제가 기르던 앵무새가 죽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깃털붓이 탄생을 했는데요. 앵무새 깃털로 만든 붓이군요. 예. 오. 그러다 보니까 앵무새도 보세요. 그 연약한 털이 기름기를 잘못 빼버리면 그냥 녹아버리고 안 빼면 먹물이 안 묻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5년에 걸쳐서 연구 끝에 만들어놓은 붓입니다. 그러면 앵무새 깃털이라고 하면 붓 모양도 굉장히 색깔도 굉장히 그렇죠.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나중에 소설가 이효 선생님 갖다 드리니까 이효 선생님 하신 말씀 그래요. 박 선생님 털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털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춘천하면 닭갈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닭털로 또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금에 웃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러게요.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닭털로 만든 붓도 예. 있군요. 굉장히 좋겠어요. 이렇게 고기는 닭갈비로 먹고 털은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우리 기르던 강아지도요. 네. 닭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주면 고기를 안 먹을 정도였어요. 그러게 나는 털에만 미쳐가지고 닭털부터 만들어보고 싶다고. 네. 그 고기는 신경도 안 쓰고 네. 그랬더니 나중에 만드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지금 다시 만들면 못 만들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저 혼자 그 닭털붓을 만들고 저르털붓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닭털붓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혹시 좀 시도를 하다가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하는 털도 있나요? 이건 정말 어렵다. 닭털붓도 제가 했고 네. 베넷머리붓도 우리 24 나와있지만 24 베넷머리로 제가 31년 전에 만들어놓은 붓이 있어요. 저희 집에 베넷머리로 털을 예, 만드셨어요. 예. 이수자님의 머리, 그러니까 아기 때 그때. 예. 야. 근데 이제 그 머리카락은 호가 있어요. 끝이.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나왔던 머리카락은 호가 있는데 자르니까 계속 호는 없고 그냥 머리만 자라고 있을 뿐이죠. 근데 네.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우리 큰 아들이 이번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는 그게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처음부터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 봤으면 쉬울 건데. 그러니까 최초인 줄 알고 하셨는데 예. 이미 있었던 거였군요.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원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죠. 원래 보통은 복원은 힌트를 얻어서 하는데 힌트도 그러니까요. 없이 지금 예. 복원을 하신 거니까 예. 또 대단한 겁니다. 사실 최초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새는 이 붓의 쓰임새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잖아요. 붓을 쓰는 분들의 인구도 많이 줄었고 하지만 계속 이 붓을 하시는 이유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이제 우리가 안 하면 전통의 맥이 끊겨버려요. 전통의 맥이 끊긴다. 정말 우리나라 예전에 전라도에 가보면요. 네. 김을 채치신 분들이 하얀 염소 고기를 먹으면 추위를 안 탔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전라도 들판에 가보면 하얀 염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흑염소 보니까 전부 다 흑염소를 바꿔 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개량 이제 시국이 좋다 보니 개량을 하다 보니까 염소가 고기는 많아지고 털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그래서 염소도 길러가지고 털도 써보기도 했는데요. 네. 염소가 좀 전라도 말로 부잡스러워요. 부잡스러워요. 엄청 부잡스러워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키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전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했지만은 네. 털은 아예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이게 약간 참 지금 전통을 계승한다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아드님 이렇게 옆에 계신데 이수자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박상현 이수자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붓 제작 원래 네. 이어받고 싶으셨겠지만 네. 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진 않으셨는지 어떤 사명 때문에 하신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 부모님이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서 붓을 이렇게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네, 이렇게 워낙 힘들게 만드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거의 맨날 이제 밤새서 맨날 한 달 거의 내내 밤새시고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는데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형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의 바람대로 여느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 그냥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계속 공부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붓은 안 만들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운명일 수도 있겠는데 형도 그 부여 이제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학교로 가서 이제 전통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사실 거의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형 뒤를 따라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문화재 보존과학을 전공하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이제 전통 소재들이나 전통 도구나 이런 맥이 끊겨서 네. 저번 이제 숭례문 이제 방화 사건 때문에 이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복원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안료나 악교나 이런 게 맥이 막 끊겨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일본산 수입해서 쓰고 또 우리가 결과물도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좀 안타까웠죠. 이렇게 많이. 좀 네.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전통 악교를 복원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나 이런 인력이나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끊겼던 이런 전통 문화를 새로 복원하려다 보면은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논문 쓰려고 전국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붓 만드시는 분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몇분 한 안 10분 내외 정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 또 대부분 나이가 거의 7, 80대 분들이시고 또 아버지가 그나마 좀 젊으신 편에 속하세요. 그리고 네. 저희 또래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아예 우리 전통 붓도 맥이 끊겨버리겠구나. 이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표현하는데 중국이나 일본 붓을 수입해 와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석사까지 하고 이제 형은 이제 박사까지 마무리했지만 저는 이제 석사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아예 좀 전통 붓 장인으로 계속 나가야겠다. 그래도 네, 우리나라의 붓 명맥이 끊기지 않게 이어 나가겠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형님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렇게 형제가 좀 상의를 해서 둘 중에 한 명만 하자 이렇게도 계승은 되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두 사실- 분이 상의는 안 하잖아요. 둘 다 하시는 게 네. 저는 너무 대단해 보여서 이 두 형제가 다 정말 아버님을 존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둘 다 하자. 아니요, 이렇게. 그 상의를 했는데 네. 붓 만드는 게 혼자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과정을 그렇군요. 나눠서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인분의 분량이 네. 또 혼자서 하면은 진짜 1인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둘이서 하면은 이런 3, 4인분의 일까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업이 잘 돼 있고 네. 대신 이제 기술은 다 가지고 있고 네. 이런 분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저희가 붓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네. 이런 학술적인 연구도 하고 이런 박물관이 지금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이게 또 안내도 해드리고 큐레이터 역할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의를 해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도 상의를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너네 둘 다 이렇게 하면서 학술적인 것도 하고 박물관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아예 좀 붓 공예를 그래도 좀 키우고 이어 나가 보자. 좀 이렇게 좀 더 크게는 이런 좀 마을까지도 전통 붓 이런 공예 마을까지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 좀 최대한 어떻게 한번 키워보자라는 그렇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박경수 필장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사실 뭐 제가 아버지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그냥 보면서 되게 뿌듯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두 아들이 계승을 하겠다 했을 때.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요즘에 최저임금은 대략 한 2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렇죠. 월급을 나는 환산하면 예산한테 200만 원을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힘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고맙고 그렇지만은 참 미안하죠. 그렇죠. 돈도 안 된 직업을 전통을 이어보겠다고 자기들이 지켜보겠다고 꼭 이어 따르는 걸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참 고마워요. 네. 예. 그리고 또 잘 지켜나와요. 네. 아이들이요. 아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빠 가르쳐주면 쟤들이 아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보면 더 좋겠는데요? 라고
합의를 나가죠. 네. 독단적으로 안 하는 게 참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그쵸.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막 뛰어넘어가려 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을 맥을 다 끊겨버리죠. 현대공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전통을 다 이어나가야만이 거기서도 이제 창조적이 나오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닥터부터 나오고 배너머리부터 나오고 우리 집은 뭐 띠풀부터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네. 그러게 이어지는 거지 한 가지로만 그러니까 하나만 꽂아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전통을. 예. 근데 제가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가족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이수자의 어떤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굉장히 참 저도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붓 이야기 박물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붓 이야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름을 붓박물관 이렇게 간단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붓 이야기다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참 사람들이 의아하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죠. 네. 왜 그러냐면요. 붓박물관에 보면 간단하게 예전 거 모아놓고 붓박물관을 그렇죠. 씌울 건데 네. 어떻게 저희 집은 붓 이야기 박물관일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 붓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붓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붓 재료는 처음에 황모, 네. 쪽제비 털로 황모라고 하는데 그 털로 하다가 네. 양모, 염소 털로 하는데 네. 그 붓만 있으면 이야기 안 되죠. 그렇지만 저희 집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닭도 그 있고. 위에 닭털 웬만한 노드킬 당해가지고 죽은 뭐 노루털이든지 사슴털이든지 고라니 웬만한 이런 털을 것도 다 다- 가져와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모아갖고 제가 전부 다 붓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붓이야기 박물관이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분야가- 거기에 좀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아버지가 만드신 붓뿐만 아니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관련이 있으셨던 이제 작가와 필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런 작가분들의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도 있고 또 이런 붓이랑 이런 문방사우나 서예용품은 문방사우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그런 이제 서예용품들도 같이 이런 만드신 장인분들이 만드신 이런 것과 다 같이 전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이런 붓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이 되고자 붓이야기 박물관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또 설명을 들으니까 붓 박물관보다는 붓 이야기 박물관. 왜냐하면 예.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박물관이니까 참 장명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말투를 살짝 들어보니까요. 강원 지역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박경수 필장이. 예. 다른 지역에서 오셨죠?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라도시군요. 전라도인데 네.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붓을 이수를 해주실 때게 네. 붓 만들기는 참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강원도는 더욱 춥잖아요. 그렇죠. 추운 지방 털이 좋다 해가지고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붓 만들기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춘천에 온 지 37년이 됐습니다. 춘천에 오신 지 예, 37년. 그러고 나서 내가 강원도 털을 이용해서 붓을 만들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너무 아버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강원도에 있는 동물들의 예. 털이 최고다. 예. 네. 그래서 내가 강원도 털로 붓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에 제 붓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붓을 못 씁니다. 너무너무 저도 재밌고요. 예. 그러면 박경수 필장이 만드는 붓의 장점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통 그대로 만들고 전통 있는데 그대로 만든다. 예. 네. 예를 들어서 학생 붓을 누가 만들으라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서 만든 학생 붓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좀 쓰다 보면 술술 빠지고 막 그런다 해요. 근데 뭐 수치 안 저는 빠지는군요. 네. 안 빠지죠. 왜?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 없죠. 수치도 안 빠지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필기감도 좋고. 그럼요. 예. 그렇군요. 역시 또 50년 가까이 만드셨으니까 참 좋은 붓을 만들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듣고 싶은데 먼저 박경수 필장부터. 네. 근데 참 붓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집은 물로 쓴 화산지도 있지만은 네. 글씨를 쓰다 보면 착착 써버린 게 아니고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갖고 쓰다 보면요. 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정말로 우리가 붓펜 같은 건 인조털이에요. 인조털. 네, 털 붓펜은. 같은 거지만 인조로 만드니까 안 눕잖아요. 네. 털은 눕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느낌으로
정말 붓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차분해진 마음으로 예. 네, 붓을 좀 사용하기를 권장해 주셨고요. 우리 또 박상현 이수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뭐 현대 사회가 너무 변화가 빠른 사회라서 사실 저도 젊지만 너무 적응하기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새로운 것만 쫓다 보니까 옛 것이 많이 잊혀지고 하는데 좀 옛 것까지 같이 좀 돌보면서 좀 새로운 거를 같이 옹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옛 것을 좀 알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까지 발전한다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좀 옛 전통이 끊기지 않게 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계속 전통을 이을 테니까 네. 또 나같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수자를 두셨습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수 필장이 추천하는 곡 한 곡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떤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나는 가수 김성환 씨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성환의 인생. 예. 네.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다 사연이 담겨 있어요. 예. 그 노래를 참 내 마음 외로울 때나 네. 한 곡씩 그냥 흥얼흥얼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성환의 인생. 평소에도 좋아하는 곡이시기도 하고 또 오늘의 어떤 붓을 처음에 이렇게 또 만드시게 된 어떤 그런 또 이야기가 담긴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김성환의 인생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24호 박경수 필장과 또 그 이수자 박상현 이수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